네. 그러니까 해볼게요. 네. 네. 저도 어떻게 뭐. 네. 아니 네. 비트코인 쪽은 네. 대표님은 관심 네네. 혹시 많으세요? 어떠세요? 어쨌든 이제 큰 자산 시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뭐 코인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이 많이 쓰이게 되면 네. 결국에는 반도체가 수혜주다. 뭐 맞습니다. 이거는 좀 네. 정석인데 네.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열풍이다 보니까 지금 IT 업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그럼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암호화폐잖아요. 네. 어떤 거래들이 일어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다 분산 원장으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기록하고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뭐 그 기술을 다 풀어내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일단 그 컴퓨팅을 누군가 제공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제공해준 거에 대해서 대가를 줘야 되죠. 그게 채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채굴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GPU라는 거예요. 그래픽. 원래는 그래픽 카드인데 어떤 CPU라는 것과 GPU가 뭐가 다르냐면 네. CPU라는 거는 직렬 처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미션을 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먼저 하나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싱 방식이 CPU의 방식이고요. 그리고 GPU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미션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멀티가 가능하네요. 그렇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때 이후로 어떤 AI의 메인스트림이 CPU에서 GPU로 바뀌는 계기가 됐거든요. 똑같아요. 암호화폐 처리에 대한 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GPU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시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연동되는 변동성이 생기는 비트코인이 넘버원이고 두 번째가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가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도 원래는 GPU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코인 하나가 옛날에는 뭐 몇백만 원이었지만 지금 5천만 원 네. 이렇게 6천만 원까지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문형 반도체, 이제 특화된 ASIC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전용 반도체가 이제는 주문 제작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GPU는 이더리움 쪽이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엔비디아에서 이더리움 전용 반도체를 내놓겠다 그랬거든요. 안 그래도 이거 여쭤보려고 네네. 했는데 이게 이더리움용 그렇죠. 채굴 그런 반도체 칩인 그렇죠.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미 ASIC이 생겨버려가지고. 네. 네. 왜냐하면 GPU라는 건 범용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이제 ASIC이라는 건 거기에 특화된 반도체이기 때문에 주문형 반도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더리움까지 뺏기겠네? 이더리움도 ASIC화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엔비디아가 거기에 특화된 프로세서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엔비디아가 좀 네네. 약간 상관관계가 그렇죠. 깊었던 이게 사실 한편으로는 양날의 칼이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좋을 때는 엄청나게 그래픽카드 쇼티지가 났다가 네. 갑자기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갑자기 막 남아돌아요. 그래서 앞전 사이클에서 코인 가격이 좋았다가 폭락했잖아요. 네. 그 재고 소진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GPU가. 그동안 계속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 때는 굉장히 많이 버는데 이게 엔비디아 주가에 좋은 거냐라고 볼 수만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엔비디아를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내에서 우리가 네. 조금 비트코인과 연결고리를 지어볼 만한 종목이 혹시나 있어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왜냐하면 네. 파운드리 쪽에서 엔비디아 차세대 GPU를 생산을 하기로 계약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AMD 쪽도 GPU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관련된 업체들이 부품이나 소켓 뭐 이런 것들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TSE라는 회사가 그런 비메모리 쪽 소켓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테스나 이런 회사들도 테스트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오사트라 그러죠. 아웃소싱, 어셈블리 앤 테스트 이런 쪽 회사들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러니까 코인 관련 거래소나 이런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펀더멘털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쪽을 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그냥 펀더멘털로 보는. 저는 펀더멘털리스트라서요. 네. 테마주는 제가 잘 못합니다. 요즘에 뭐 네. 비트코인을 워낙 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네네. 보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IT 쪽으로 어그로를 찾아가지고 관련 종목들을 네네, 좀 그렇죠. 얘기해볼까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반도체 자체만으로 모멘텀이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굳이 이렇게까지 같이 연결해서 볼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게 저는 암호화폐라는 산업 자체의 가능성을 보는 거는
메타버스의 부상에서 보고 있어요. 아, 요즘에 메타버스 네. 너무 많이 얘기를 그렇죠. 해가지고. 왜냐하면 네. 이게 우리가 옛날에 2G 때는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죠? 3G가 되면서 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진을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공짜로 네. 이용하고 4G 때는 이제 유튜브를 받고 그죠? 지금 우리가 뭐 아는 빵 업체라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라는 거는 4G 시대의 승자들이에요. 그죠? 이제는 5G 통신망이 깔리죠. 네. 깔리고 있고 그러면 5G에 맞는 새로운 플랫폼이 부상할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 통신 제너레이션이 바뀌었는데 플랫폼이 그대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승자와 패자가 나오기 마련인데 거기서 유력한 플랫폼이 메타버스 쪽이에요. 메타버스라는 거는 메타라는 말이 초월이라는 뜻이고 네. 버스는 유니버스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가상세계와 메타버스가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 거기서 경제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어떤 IP라 그러죠. 지적 자산이 그 플랫폼 회사 거였어요. 네.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그 사용자한테 기록이 되거든요. 나한테.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코인으로 기록하는 거죠. 게임을 하고 거기서 쌓은 자산들, 그게 코인으로 연동을 해 놓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개발한 친구가 러시아의 천재 소년인데 네. 그 친구가 사실 이더리움을 개발한 게 그런 거였어요. 내가 게임을 하면 열심히 현질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자산을 불려놨는데 게임이 클로징 해버리면 디지털 자산이 다 없어지죠. 사이버머니니까. 그렇죠. 네. 옛날에 싸이월드에 도토리 잔뜩 사놨으면 서비스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럼 디지털 자산을 현실 세계와 연동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 안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할 거냐, 그 회사의 어떤 도덕성에 맡길 거냐, 아니면 암호화폐라는 분산 원장 기술로 해서 이걸 할 거냐. 그럼 메타버스의 부상으로 암호화폐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비트코인의 단순한 쓰임새와는 달리 네네. 이제 통용될 수 있는 범위가 워낙 넓어지기 때문에 이 네네. 암호화폐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좋게 보시겠네요. 그렇죠. 대표님은.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될지 이더리움이 될지 어떤 게 메인스트림 화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달러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복잡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암호화폐라는 기술이 그런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에서 뭔가 통용될 거라는 거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방향성 자체는. 메타버스 저는 기사로 많이 읽긴 읽었는데 이게 좀 네.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제가 뭐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가상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영화로만 봐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크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이 단어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아졌죠. 많아져가지고 네, 그만큼 그런 얘기는, 핫한 거예요. 네, 네. 듣고 싶었는데 메타버스 요니는 많이 들어봤죠. 최현동 매니저님이 하도 말해가지고 그래서 게임하고 관련된 거였어요. 가상현실. 그렇죠. 어. 단순 게임이 아니라 뭐 이제 지금은 이제 메인 콘텐츠 소비가 게임인데요. 향후 지금 팬덤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네. 빅히트 엔터가 이제 위버스라는 거를 해서 네. 네이버랑 손을 잡았잖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가 서비스 중인 제페토, 거기 유저가 이미 2억 명이 돌파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중에 90%가 이제 외국인이라 그러니까 네. 굉장히 파워풀한 플랫폼이 되고 있고 거기서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교육, 그리고 의료, 원격 의료, 비즈니스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향후 재택근무 네. 이런 것들이 다 메타버스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쪽을 보면서 산업의 성장, 네. 종목 찾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러면 메타버스에서 파생될 수 있는 종목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메타버스 쪽으로 제일 네. 핫한 회사는 네이버, 그리고 빅히트 엔터,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중에서는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회사가 있고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유니티 소프트는 뭐 하는 회사예요?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게임 쪽에 엔진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네. 그 메타버스에 적합한 이런 엔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 엔진을 가지고 이런 류의 어떤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종목이 네이버랑 빅히트.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굉장히 메타버스라는 게 그래픽도 조잡하고 굉장히 레고 블록 같은 그죠? 마인크래프트나 뭐 네. 로블록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잡한데 계속 그래픽 기술들이 개선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 메타버스라는 게 그 안에서 막 하늘 날아다니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게 비즈니스화 되려면 우리 현실 세계하고 메타버스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 법칙이. 네.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가 어떤 현실 생활에 있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려면 그런 물리 조건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디지털 트윈이라 그러거든요. 네. 네. 가상 세계에서도 지금 있는 우리 공간하고 비슷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래픽과 VFX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국내 덱스터라는 회사가 이제 VFX 쪽은 넘버원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종목이 계속 파고 파니까 엄청 많이 나가지고 네. 반도체 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네. 결국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5G 통신은 굉장히 빠르지만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고성능이어야 되고 초고속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연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내 디바이스와 클라우드가 통신하는 속도로 충분히 커버가 됐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1, 2초의 지연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로 타고 가는데 1초, 2초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 위험할 수가 사고 있는 날 수 거죠.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중계기에 하나의 서버를, 미니 서버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엣지 컴퓨팅이랍니다. 그래서 3자 통신을 하는 거죠. 제 자율주행차와 엣지 컴퓨팅과 클라우드의 3자 통신. 그러면 여기 또 반도체 덩어리죠. 네. 자동차도 반도체 덩어리죠. 네. 네. 엣지 컴퓨터, 자동차 반도체, 서버 반도체. 우리 이제 반도체 덩어리 세상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언니 손목에도 반도체 있잖아. 그렇죠. 네. 아, 네. 옛날에는 아날로그였죠. 그런데 네. 이제 이게 다 디지털화 되잖아요. 네, 다 연동되고 그렇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거를 짧게 볼 네, 그렇죠. 산업의 사이클과 변화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에 슈퍼 사이클이라고 보는 경우는 2016년, 17년보다 어떤 강도는 약하지만 네. 훨씬 길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슈퍼 사이클은. 네. 왜냐면 비메모리도 맞물렸고 메모리도 맞물렸는데 이게 끝날 즈음에는 2025년부터는 자율주행차가 또 본격화돼요. 자율주행차는 또 달리는 서버입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반도체가 한 200개, 300개 정도만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미세 공정이 낮은 수준이. 그런데 앞으로는 슈퍼컴퓨터, AI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생길까? 네. 그냥 뭐 얼핏 추정을 했을 때 지금 스마트폰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새로 생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오늘 집에 가서 다시 이거 한번 정리를 하면서 긴 시각으로 봐봐야겠어요. 종종 나와주세요. 네. 네.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